뭐 재미는 뭐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유시민 이사장 말고 유시민 개라는 게 있어. 굳이 말하자면 그 유시민 개는 최근까지만 해도 정의당에 있었어요. 정의당에 유시민 그러니까 참여당 계열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졌다가 그 사람들 대거 탈당했거든요. 그쪽에 이 노랑머리들 입당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탈당. 현실적으로 그래서 유시민계에 계시는 분들 모이는 곳이 이제 시민참여광장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시민광장. 거기에 뭐 들어가 계신 분들 뭐 제가 아는 분도 꽤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막 분화가 되기는 해요. 뭐 유시민 장관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낙연, 어떤 사람은 정세균 지지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유시민계에 시민광장 계시는 분들은 다수는 이재명 지지하는 게 아니냐.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대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부분인데 지금은 이재명의 가장 큰 단점이랄까 이게 그거 아니에요. 주류가 아니라는 건데 사실상 주류의 거의 대부분의 그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보이거든요. 지지율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그 이재명 지사님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약점이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거였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비호감도가 가장 낮은 대선 주자가 되고 있고 호감도가 제일 높았다 이런 네.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뭐 민주당은 싫지만 이재명은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그런 뭐 부동층이라고 하는 그런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특히 우리가 막 문제라고 했던 20, 30대 그런 사람들도 이재명 지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저희로서는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에 어떤 여론조사도 이재명이 대부분 앞서요. 윤석열보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을 지금 자꾸 붙잡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상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을 끌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잘해서 자발적으로 빛을 내서 발광을 해서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의석에 비해서 성과가 없어 보이니까 니들 뭐하냐 하는데 에이씨 민주당 짜증나는데 이재명 때문에 안 떠난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하는데 민주당은 아직 쩔쩔찌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 수준을 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민주당 내의 주류는 이미 이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굳이 주류네 아니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 민주당 내에서 밖이 아니라 내에서 오히려 찍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더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낙연 대표가 그 반대 세력의 방송에 나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 스피커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에 이제 매달리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저희 이번에 그 김양호 판사에 대한 그 청원을 올렸잖아요. 새날에서. 제가 정말 황당한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 청원을 새날에서 올렸기 때문에 나는 이 청원을 독려하지 않겠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니들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격렬한 이낙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파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같이 똑같이 지구에서 싸워야 되는데 얘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표를 달라고 하는 그 방송에 나가는 것도 저는 이게 주류는 확실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옆에서 흔드는 소수의 이런 사람들의 소수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괜한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분위기가 한심해요. 한심하죠. 근데 이것들이 저는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말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낙연 지지자이기 때문에 나 이번에 집회에 이거 맛있는 거 만들어가 사람들 나눠줄 텐데 너 이재명 지지자야? 줬다가 뺏어요. 그 자기가 만든 걸 뭐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발로 뭉개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모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환자인데 그냥 그 민주당 굉장히 지지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민주당을 망치는 행위에 그렇죠. 가까운데 또 아닌데 근데 그거를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넌닝구 백바지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민주당 내에 정말 무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막 진짜 막 강목 들고 막 넌닝구만 입고 막 난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정확한 민주 세력이라고 좀 보기도 어려운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실제로 정권을 우리 세력이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있잖아. 괜히 지들이 이재명 미워하다가 이제는 이재명 자체가 악마화가 된 거야. 자기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봐. 차라리 윤석열 찍을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와 문 대통령 사이를 극렬하게 이간질하고 이재명을 거의 뭐 사람 취급 안 할 정도로 막 밟아놨던 사람들이 그 있는 곳에 가서 방송 출연하시고 토론하시는 분 보니까 솔직히 말 애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안 불러주고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1개국의 국무총리나 지내신 분이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나가도 조회수가 몇 천도 안 나오는 곳에 나가서 하시는 거 보면서 참 대통령 될 자격 참 없으시다. 난 개인적으로 그분 싫어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만 그 캠프 내에서 뭔가 그런 짓거리 하는 것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 빼고 소수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재명이 딱 뭐 후보가 되면은 뭐 나는 이재명 안 찍고 윤석열 찍으려면 다 하면 찍으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전체는 아닐 테니까 문제는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 대선은 언제 출마 선언을 한대? 대략 예상은 이달 말쯤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 6월 달이기 때문에 이게 한쪽에서는 지금 뭐 경선 연기하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좀 봐요. 이게 국민 다수가 한 80%가 원하고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해진 룰 한 번도 안 지켜보고 또 바꾸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그런 거 하나 있었죠. 그 원희룡과의 논란. 이재명 제주 오지 말라고 해놓고 원희룡 지는 정작 서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이거 나 서울에 있으니까. 아니 이거 그거 같아요. 학교에서 꼴등하는 애가 1등하는 애한테 너 공부하지 마. 나보다 시험 잘 보면 안 되니까 공부하지 마. 이거 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기사가 나가면 원희룡은 정말 창피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원희룡은 대선 나오려고 최근에 무슨 짓을 최근 한 1년 동안 일주일에 거의 3, 4일은 서울에 있었어요. 제주 도정 안 돌봤다고 한 최근 1년 동안. 그래놓고 얘가 이재명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말로 막 사기 뭐 어쩌고저쩌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냥 원희룡 자체는 약간 좀 캐릭터가 내가 모자란 캐릭터 몇 사람 불러주는 거 황교안, 안철수, 원희룡 이런 캐릭터는 그냥 모자란 캐릭터지 정치인으로서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 상대로 여론조사 4,000명 했더니 지지율 3% 나오는 새끼. 그리고 자기가 대선 주자 1위 후보에 옮기려고 계속 뭐 어그로 끌면서 관심 받아보긴 하는데 정작 자기 지지율 안 오르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만 기사화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나 원희룡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자기 아젠다가 없는 상태로 1위 후보에다가 공격만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색깔, 자기만의 시그니처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로 지지고 볶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잖아요. 이낙연 하면 원희룡 하면 떠오르는 정책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게 반사체일 뿐이지 본인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재명을 물어뜯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에 제가 주장하는 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무료로 하겠습니다라는 아젠다를 한 번 띄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최소 1, 2년 정도 그게 떠면서 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최소한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무료가 되겠네. 그 인식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대선을 잡아요. 윤석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대선용 아젠다는 아니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의 이미지면 대선용 아젠다는 아니지. 그러면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자기가 살아있는 권력이 되면 어떤 수사를 할 건지 궁금한 거죠.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취향이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이런 게지. 국무총리로 있을 때나
도지사, 제주 도지사로 있을 때는 일종의 이제 발광체이긴 한데 발광체일 때 자기만의 색깔을 냈어야 돼요. 불빛을. 그게 무슨 색깔이든 간에 발광체일 때 아무 색깔도 안 냈어요. 아니 그때는 문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본인이 문 대통령의 발광에 의해서 빛이 났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그게 그 사람의 후광인 줄 알았었죠.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예를 들면 답변 잘하는 거 그 정도는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렇죠. 그 답변 잘하는 걸로 대통령이 될 요건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 그 대선이라고 하는 건 아니 대선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가 그렇긴 하지만 특히 대선이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어떻게 바뀌겠냐는 구체적인 콘텐츠, 아젠다,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윤석열이 가장 급한 게 그거예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만들려고 열공하는 거죠. 웨이퍼. 웨이터요? 웨이퍼. 술 한잔 생각나네요, 갑자기. 여기 웨이터 아니에요, 이게? 웨이터 이거? 그거 90년대 나이트에서도 요즘은 지금 클럽에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없을 텐데. 지금도 있긴 있어요. 웨이터 이거 아니에요? 임진님이 요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가본 적이 없어. 진짜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라 지금 원희룡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데 원희룡 뭐 이재명 제주도 오지 마 이렇게 해놓고 이런 짓을 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난 민주당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나만 드리면 경선 그대로 하세요. 굳이 그걸 연기하려고 합니까? 시간 금방 가는데 그 빨리 경선하는 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다 온갖 뭐 이렇게 그 핑계를 대서 코로나 마스크 벗고 하자 이런 건 약간 좀 사기인 느낌이 좀 나고 차라리 진짜 경선 연기에 뭐 어떤 특별한 게 없다면 욕먹어요. 민주당 욕먹는다고. 또 약속 안 지키네. 누가 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 스스로 한 약속이잖아. 아니 시험 연기하자고 하는 의대생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그런 말 안 해요. 시험 연기하자고 했었잖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 레이스에 한두 달 빠르고 적고는 결국엔 나중에 수렴해요. 대선이 3월 달에 있으면 1월 달 정도로 다 수렴한다고. 진짜 선거운동은 사실 한두 달로 끝나는 거예요. 과정일 뿐이라고. 문제는 누가 원칙이나 이런 걸 지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내가 지지율 안 나오니까 두 달 시간 더 줘. 이렇게 하는 게 좀 비겁해 보이는 아니 거고. 그 2달 더 준다고 해도 안 올라갈 사람들은 안 올라갑니다. 시험 기간 늘려준다고 그 애들이 다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 경선을 연기하자라고 하는 아젠다가 지지고 볶으면 대선 주자들 진짜 공약이 안 보이는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재명이 찬성하네 만에, 이낙연이 찬성하네 만에, 뭐 정세균 찬성하네 만에 이렇게 지지고 볶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쏟아내야 되는 공약 콘텐츠가 하나도 안 보인 상태로 그러면 본선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 참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또 누구나 보이는 것도 눈을 다 가려버리니까 차라리 정말로 이번에 안 되면 그럼 나는 다음에 하면 되지. 나 운동 열심히 해서 5년 더 살게. 그러면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걸 수 있지만 근데 사실 결과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은 욕심이라는 걸 눈앞에서 욕심을 좀 걷어내면 이게 경선을 며칠 연기한다는 게 과연 근본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는가. 사실 그 경선 며칠 연기해서 내가 경선에서 선택될 가능성보다 운동 열심히 해서 5년 더 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을 거예요. 진짜로. 아니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당장 눈앞에 이번만 내가 한 두 달만 더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되고 내가 대통령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욕심에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정말 안 보이는 거죠. 자, 오늘 조국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가 재판장에 처음으로 선단을 얘기도 했었어요. 그 7대 입시 비리라고 하는 것 중에 2가지 건이 조국 장관이랑 걸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검찰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위조의 시간이라는 용어를 썼대요. 검찰이. 내용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전방송, 이 고일석 기자하고 정필승 변호사가 같이 한 방송을 한 번 더 지켜보시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정보가 다 나왔을 때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어쨌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웃기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잖아요. 디테일을 모르면 정치적인 구호에 선동돼 가지고 계속 그게 매몰되고 이러는 건데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는 사실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논란도요. 정권을 우리가 연장시켜버리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 끝나요. 그 모든 이슈들이 다시 한번 민주당이 조국 장관에 관련한 이 윤석열의 이 계지라를 대선 아젠다에 하나 더 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을 이겨버리면 사실상 여론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같이 있어서 재판, 그러니까 일반 재판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 대법원이 끝나긴 좀 어려울 거고요. 대법원에서 이제 사실상 무죄에 가깝게 나오는 건 확실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상당히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성향이 다른 뭐 진보 판사 이런 분들이 대법관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는 대선에서 우리가 이겨내면 이런 아젠다들은 사실상 여론전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국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음악을 하나 올리셨다고, 비틀즈 음악을 올리셨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교수님을 보면 떠오르는 음악이 뭐냐면 그 맨 오버 라만차라고 그 돈키호테 그 뮤지컬에 보면 임파서블 드림이라는 꿈이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사를 읽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오히려 조국 교수님을 보면 그 노래가 정말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불가능한 꿈이었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한 사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 우리의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뭐 노래 가사예요. 그런 날이 올 수 있게끔 좀 뚝심 있게 지켜주시는 모습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새날의 시간이고요. 조국의 시간이기도 할 거고 민주시민의 시간이기도 할 거고. 자, 새날은 물러갔다가 이따 9시에 오는데요.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에 삼합 먹방합니다. 이준석 당선 축하. 아,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됐다. 가장 리스크가 큰 당대표 돼서 축하하는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